자체가 삼성이 우승한 것을 별로 원치는 않았어요. 공격적으로 막 톤하시는 이유가 바로 진보하고 도망 그런 피칭을 못하고. 나갈 수 있는 끝까지 나가서 이겨야죠. 예, 영상을 다시 보니까 이분 뵙고 싶다는 생각이 또 간절한데 이 세상에서는 이제 더 이상 만날 길이 없습니다. 대신에 영화 1984 최동원 이 영화를 만든 조은성 감독님과 함께 최동원 선수를 다시 기억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1984 최동원 얼추 짐작이 됩니다. 어떤 영화인지? 그 최동원 선배님의 가장 화려했던 그 84년도 열흘간의 그 가을의 한국 시리즈를 좀 집중적으로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삼성과 롯데의 한국 시리즈 4승 3패로 롯데가 극적인 승리를 거두는데 그 4승을 최동원 선수가 혼자서 다 기록했다. 그렇죠. 심지어 1패도 있습니다. 1패도 있고요. 네. 예. 그럼 한 경기를 더 뛰었다는 얘기네요. 5경기 등판하셨고요. 7경기 예. 중에. 예. 근데 그 1패가 완투패라고 그래서요. 혼자 다 던졌는데 졌던 그런 게임입니다. 그때 삼성의 상대는 김일용. 김일용과 이제 김시진 선배님 김시진. 동시에 원투펀치로 나오셨고요. 예. 최동원 선배님 거의 혼자 던지셨죠. 만약에 지금 같은 한국 프로야구 시스템이라고 한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불가능하고요. 예. 사실 앞으로도 절대 나와서는 안 되는 기록이기도 하고 아마 나오지도 않을 겁니다. 그러면. 예. 그때 강명철 감독이 했다는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왕 이렇게 된 여기까지 왔는데 어쩌나 동원아 했을 때 뭐 한번 해보십시다. 라는 그 문장이 지금 또 이제 회자되는. 부산 사나이들 특유의.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게 과연 사람으로서 가능한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불가능하죠, 사실은. 그런데도 열정과 투혼이라는 걸로 아마 그 시대를 몸으로 버티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최동원 선수 좋아합니다. 아, 예. 저는 최동원 선수와 선동열 선수가 함께 맞대결했던 그 장면도 지금 가슴떨리게 네. 기억을 하고 있는데 저 한국 시리즈 고등학교 2학년 때 같은데 저 장면도 분명히 다 경기 봤던 기억도 나고요. 네. 그런데 최동원 선수 좋아하는 분들 많아요. 조 감독님도 아마 좋아하시니까 이 영화 만드셨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 실제로 제가 야구 선수였고요. 네. 그래서 이제 야구 선수의 꿈은 당연히 프로야구 선수가 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베이스볼 키즈였는데 제 마음속의 우상이 이제 최동원 선수였죠. 이 영화를 내가 왜 만들어야겠다. 이 다큐멘터리 영화 아니겠습니까? 네. 왜 만들어야겠다. 이제 누구나 생각은 할 수 있는데 이걸 왜 실행에 옮기게 됐을까가 정말 궁금해요. 그 최동원 선수가 이제 딱 10년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돌아가시고 나서 어렸을 때 제 마음의 우상을 내가 추모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난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사람이니까 다큐멘터리로 이분을 좀 기록도 하고 추모도 좀 해야 됐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5년 전부터 준비해서 완성된 게 이제 1984 최동원이라는 작품입니다. 그러면은 최동원 선수의 생전 모습이나 이런 영상도 네. 공개되지 않은 미공개 영상도 KBS, MBC가 갖고 있는 화면 말고 네. 미공개 영상들도 찾으셨어야 될 거고 네. 그다음에 또 증언도 많이 들었어야 될 것이고요. 동료분들 이제 그 당시에 함께 뛰었던 선수분들 위주로 좀 많이 등장을 하시고요. 그 자료 영상 같은 경우는 이제 동료분들이나 그다음에 유족분들이 가지고 계셨던 영상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38년 만에 저희가 디지털로 복원을 해서 영화에 쓴 경우입니다. 예. 일단 최동원 선수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혹시 목소리까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말이죠. 최동원 선수의 육성을 네. 조은성 감독님 나오셨으니까 한번 같이 시청자분들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구가 제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이기는 거 아니면 지는 거. 저는 야구에 비한다면 스크루볼에 걸고 싶다 생각합니다. 그 스크루볼을 조금이라도 잘 못 던지면 큰 걸 맞을 수 있는 볼이거든요, 그게. 그러나 잘 던지면 제가 이길 수 있는 볼이거든요.
그 완전 갈림길에 선 볼이거든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인생도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한순간이 갈림길 아니겠습니까? 참 멋진 선수였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당시 그 투구 폼도 정말 역동적이지 않았습니까? 많은 야구 선수들이 아마 따라 했을 거예요. 저도 이제 많이 따라 했는데 몸이 못 버티고 저걸 도대체 어떻게 해냈을까 싶을 정도로 독특한 폼인데 최동원 선수가 실제로 이제 체구가 이렇게 크지 않으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손동현 선수가 같이 있는 모습 나오는데 좀 많이 비교가 되네요. 네네. 손동현 선수는 아주 체격이 좋고요. 예. 근데 그 작은 체구에서 자기의 모든 에너지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그 폼을 계속 유지하셨던 것 같더라고요. 예. 우리 프로야구사에 정말 훌륭한 선수들이 많았는데 최동원 선수는 어떻습니까? 감독님이 보시기에 세상을 너무 안타깝게 일찍 떠나서 네. 그래서 더 그립게 그려지는 걸까요? 아니면 정말로 최동원 선수는 우리 한국 프로야구사의 전설이다. 따라올 선수가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둘 다라고 예. 생각합니다. 예, 이제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리워하는 것도 있지만요. 기록 자체를 놓고 봐도 한국 야구사에 가장 빛났던 시기에 엄청난 놀라운 기록들을 하셨기 때문에 많은 팬들이 지금까지도 사실 기억하는 게 쉽지 않은데 계속 기억해 주시고 심지어 추모 동상도 있고 그렇죠. 예, 매년 또 11월 11일이 이제 최동원 선수를 기념하는 날이기도 하거든요. 추모하는 날. 이게 거의 마지막 때 영상이신 것 예. 같아요. 예. 이 나이에 그 병마와 싸우고 있을 때 예, 많이 야유였던 모습이 그게 어떻게 기억나요. 전달이 돼가지고 다 들어간다고 그걸 이제 김성환 선수와 얘기를 하는 모습이네요. 네, 저 때 기억나네요. 저도 저 영상을 본 적이 있어가지고요. 배우 조진웅 씨가 나레이션을 맡았습니까? 네, 나레이션을 직접 해주셨고요. 예. 조진웅 배우가 이제 저희들은 표현으로 찐팬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자이언츠의 찐팬이고 마음속에 또 최동원 선배를 굉장히 존경하는 마음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저희가 나레이션을 준비할 때 조진웅 배우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그 소망을 갖고 있었는데 다행히 흔쾌히 해주셔가지고 많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사실은 예, 알겠습니다. 이 부산에서 태어나신 분들은 또 최동원 선수가 뛰었던 롯데라고 하는 팀을 갖고 있어서 또 행복한 야구 팬들일 거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요즘 물론 성적이 안 좋아서 좀 마음고생들이 있으시겠어요. 네, 뭐 성적이야 뭐 또 변할 예, 수 있는 거죠. 예. 최동원 선수가 아직 가치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 영화를 보면 사실 부산 분들이 좀 많이 보시긴 하더라고요. 통계를 보면. 그래서 아직도 마음속에 좀 미안함과 그리움을 동시에 갖고 계시지 않나 싶습니다. 다음에 또 선동열 선수 기록 영화도 만드시면 되죠. 제가 얼마 전에 선동열 선배를 만나 네, 뵀는데요. 네. 이 영화 이제 좀 보기도 좀 추천해드리고 네. 하려고 뵀는데 나는 최동원 선배 업적을 못 따라가기 때문에 좀 힘들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겸손하게 하셨어요. 방어율, 선동열 선수 방어율을 누가 따라가겠습니까? 그 최동원 선수가 아마 27승까지 아마 하지 않았습니까? 시즌에 27승을 하셨고요. 그렇죠. 84년에. 장명구 선수만 없었으면 아마 그것도 최고 기록일 거예요. 그렇죠. 장범구 예. 선수가 30승을 했습니다. 예, 83년에. 예. 근데 한 시즌을 총으로 놓고 보면 이제 시즌 중에 27승을 정규 시즌을 하셨고 한국 시리즈 4승을 했으니까 1년 동안 가장 많이 승리를 거둔 분은 아마 최동원 선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함께 롯데에서 뛰었던 당시 롯데의 간판 타자 김영철 선수는 과연 최동원 선수를 어떻게 기억할까요? 이거 허무하게 지지 말고 창피는 당하지 말자.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의외로 좋은 결과가 나와서 우승을 하게 됐는데 거기에 1등 공신은 최동원 선수죠. 초인간적인 힘을 발휘했죠. 그래서 그런 경기를 뭐 같이 제가 거기 참여했다는 것도 참 영광이고 같은 팀이 있은 거는 저는 천만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최동원 선수가 상대 팀에 있었다 그러면은 내가 그 선수 볼을 쳤을 수 있을까? 예, 아마 많은 선수들이 또 저런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예, 네. 최동원이 참 같은 팀에서 너무 다행이다, 그죠? 네, 네. 김영철 선배님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영화 만드는데 굉장히 도움도 많이 예. 주셨지만 같은 팀이어서 내가 그나마 타율이 높았다. 다른 팀이었으면 아마 최동원한테 삼진을 많이 당해서 타율이 굉장히 낮아졌을 거라는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최근에 삼성이 부산의 미란다 선수인가요? 원치를 안 했어요. 최동원 선수가 갖고 있던 한 시즌 최다 탈삼진 기록을 깼더라고요. 예, 올해. 그렇죠. 정말로 상당히 오랜 기간 갖고 있던 기록인데 그 기록이 깨진 순간 좀 약간 저는 허전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미란다 선수 더 대단하긴 한데 최동원 선수 그 기록은 좀 남았었으면 하는 마음을 아마 많은 팬들은 또 갖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셨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저는 뭐 연출한 입장에서는 그래도 최동원이라는 선수가 언급이 많이 되니까 기사에 조금 괜찮았습니다. 예.
축구에는 차범근 선수가 있어서 차범근 선수상 이런 게 있는 모양인데 아마 최동원 선수상도 있는 모양이죠? 네, 매년 11월 11일 날 하는데 올해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약간 미뤄져서 예. 24일 날, 11월 24일 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린 선수들에게 주는 상이죠, 처음. 어린 선수들이 이제 고등학교 야구 선수들에게 주는 최동원상이 있고요. 그다음에 프로 선수들한테 주는 최동원상이 따로 있습니다. 네. 어느새 한국 프로야구를 대표하는 투수가 됐죠. 메이저리그 도전하고 일단 돌아와 있는 상황인데 양현종 선수가 최동원 선수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양현종 선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최동원 선배님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한국에서 정말 너무 모든 선수들이 다 알 만큼 너무 훌륭한 성적을 내셨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첫 해 받았던 그 선수이니만큼 좀 더 정말 열심히 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항상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뭐라 해야 될까 정말 만화 속의 인물 같았어요. 실제로 본 적이 한 번도 없어가지고 네, 정말 만화 속에 나오는 그런 인물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더 신기하기도 하고 더 멋있어 보이시기도 하고 더 그런 생각이 항상 드는 것 같아요. 1년간 좀 미국에서 많이 배우고 좀 아쉬운 성적으로 돌아왔지만 그래도 저도 많이 배우고 정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한 해를 보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내년에는 한국 야구를 위해서 좀 더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선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독님과 이야기하다 저도 모르게 팬심을 자꾸 드러내는데 말이죠. 감독님이 이 영화를 통해서 그 관객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단지 최동원 선수 참 훌륭한 선수였다. 네. 우리 참 그립다. 이것 말고 뭐가 더 있을 것 같아요? 이제 프로야구가 한국에서 벌써 정착하게 된 지 이제 40시즌째거든요. 네. 올해가. 그러면 40년 정도 지나왔으면 그 야구라는 것이 그냥 하나의 공놀이가 아니라 컨텐츠로서의 가치들이 충분하다고 보고요. 아버지 세대가 아들한테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하나의 훌륭한 컨텐츠가 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만든 것도 좀 있고요. 또 하나는 당시 야구가 이제 되게 촌스럽고 어떻게 보면 이제 열정과 투혼을 강요했던 시대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이뤄내려고 했던 그 열정과 투혼 같은 경우는 지금의 선수들은 잘 못 따라가지 않나. 그래서 한 번쯤은 보고 그 당시를 좀 회고할 수 있는 그런 작품으로 좀 남기를 바랬고요. 그리고 코로나 시대에 이제 저희가 마음껏 야구장에 가서 응원을 못 하잖아요. 그랬죠. 그래서 그것들이 좀 많이 그립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스크린을 통해서라도 그때의 열정과 응원을 좀 다시 한번 느껴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예, 예전에 롯데와 해태의 경기면은 부산 갈매기와 목포의 눈물이 울려 퍼지던 예, 그 장면이 또 기억이 나네요. 알겠습니다. 감독님 어디 가지 마시고요. 중간 광고 잠깐 보고 나서 다시 돌아와서 감독님과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아주 멀리 있는 저 바다 끝보다 까마득한 그곳에 태양처럼 뜨겁던 내 사랑을 두고 최백호 씨의 나지막한 목소리로 저 바다 끝보다도 아득한 그러나 뜨거운 태양이 있는 이런 가사로 시작되는 노래가 나가고 있는데 감독님이 이 노래를 선택하셨다고 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몇 해 전에 이제 최백호 선배님이 이 노래를 듣고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만드는 다큐멘터리 영화에 꼭 엔딩곡을 이 노래를 좀 썼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품고 왜요? 있다가 최동원 감독님 다큐멘터리 영화 1984 최동을 만들면서 엔딩곡으로 너무 어울리는 가사와 리듬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용하게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노래 한번 들어보시고요. 그리고 1984 최동원 시간 되시면 꼭 영화 보시고 혹시 못 보시더라도 나중에 또 OTT나 이런 데서 보실 기회는 있을 텐데요. 이 말씀 드리면서 오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원 선수 진정한 한국 프로야구의 에이스였다고 생각합니다. 최동원 선수가 있어서 프로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정말 행복했을 겁니다. 최동원 선수의 명복과 영면을 다시 한번 빌도록 하겠습니다.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